우리 박사님은 이지호 박사님. 예. 근데 앞에서 서 있으면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좋아도 앞에서 찬양할 때에 정인의 집사는 맨 끝으로 서야지 왜 중간에 서가지고 이렇게 서서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본인은 몰라. 남이 볼 때는 알지. 아무리 아내가 옆에 있어도 그럴 필요 없어. 바깥으로 서. 예? 알죠? 예,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이제 말하지 않지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이 스승의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부족하지만 늘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참 너무 감사하죠. 예, 저는 행복한 이유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요. 뭐 내가 잘 되고 잘 자고 잘 먹고 그거 뭐 얼마나, 근데 여러분들이 잘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 들다 보니까 종종 우리 이지호 박사님을 이제 배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부족해도 저를 뵈면서 참 자랑스럽다, 기특하다. 제 또래 제 사람들은 서로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비난도 하고 뭐 그러지만 우리 이지호 박사님은 늘 저를 뵐 때마다 카톡 하나 주실 때도 늘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살아있을 때 우리 엄마가 늘 저를 보면서 막내 아들 대견스럽게 늘 했는데,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이 세상은 정말 동행자가 아니라 경쟁자의 모습으로, 이효령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경쟁자의 그런 모습인데 우리 이지호 박사님 늘 하면서 저를 귀히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참 대단하다 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한번 뵙고 우리 한번 모셔야 되겠다 싶어서 있다가 오늘 나잡았는데, 근데 다 어디로 도망갔냐고. 근데 스승의 날 자기 스승 찾으러 다 도망간 거야? 왜 이래 썰렁하냐고. 근데 다 어디로 도망가고. 참 이게 왜냐하면 우리 이 박사님 오셔서 야, 내 제자가 이렇게 해서 정말 교회 갔더니 꽉 차서, 근데 다 도망가고 없어. 뭐 하는 날이 장날이라고. 예? 하여튼 뭐 다 스승 찾아 인사를 갔는지 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사한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우리 이지호 박사님이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 진짜지.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저도 참 이게 배운 것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귀한데, 하여튼 제가 뭐 은혜 가운데 협력하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리 맞춰야 되는 데서 하여튼 뭐 하세요. 우리 교인들은 뭐 괜찮습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했는데, 이 시간 우리 귀한 은혜의 말씀 전하기 전에 스승의 날이니까 제가 스승에 감사해서 제가 스승의 꽃을 드리겠습니다. 꽃 좀 이리 나와 주시고. 자, 제가 스승님께 드리는 꽃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스승님께 드리는데 이왕이면 뭐니 해도 봉투가 필요해서 봉투로 귀한 은혜, 스승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작지.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사실 책을 쓴 게 있는데 책을 좀 이렇게, 제자가 우리 박사님도 책을 많이 쓰셨는데 저는 천국 환송 예식서, 또 이건 내가 번역한 건 아니지만 이거 예수 보의 15가지 비밀, 또 성경적 천국 환송, 또 바이블 헤븐 해가지고 영문, 또 기독교는 이대로 좋은가 그 책은 품절됐고, 그 다음에 나행모 이름 같이 쓴 거, 또 여기 위해 PSA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제가 끝나고 따로 제가 하는 것들만 제가 친필로 사인해가지고 감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우리 대학에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 강원도 촌놈이 대학에 들어가서 굉장히 방황하고 있었지만, 사실 왜 내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오늘 있기까지 또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시간 모셨습니다. 박수로.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초청해 주셔서 김원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 교인 한 분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전화가 왔어요. 오늘이 아니고 어제나 그저께 전화가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얼마나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뭐 오후라 우리 교인들이 다 좋아하니까 뭐 1시간도 좋고 할 때까지 하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잠깐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이렇게 딱 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기 딱 왔어.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 말을 전해놓는다. 그래서 그걸 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음 편하게 가지고 이렇게 우선 저희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90이 넘었거든요. 제가 16살 때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이 황해도 해수인데 연백에 와 있다가 6.25를 맞아가지고 그리고 갑자기 떠나게 됐어요. 내가 14살 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저 위에 형이 4살 위에 더 먹은 형이 있고 그다음에 나 그리고 내 밑에 6살 밑에 있는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크리스마스 연말이 다 됐을 적인데 일사후퇴가 될 그 무렵입니다. 갑자기 어머님이 자고 있는데 막 깨워요. 그러면서 야, 당장 너 집을 떠나야 된다. 지금 그 이북 보안대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죠. 집을 지금 뒤지고 있어. 한 사람 한 사람 젊은 사람 잡아가려고. 너 빨리 떠나라. 그 자다 말고 18살이니까 뭐 잠이 깊이 들어서 자다 말고 탁 일어나서 보니까 쌀 2마리를 이렇게 해놓고 똘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를 깨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겨울이니까요. 새까만 무늬 바지 저고리를 입고 허둥허둥 그 쌀을 걸머쥐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돈 한 푼도 없이 그리고 뭐 신문집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걸머쥐고 나오는데 개가 막 저기서 막 짖어요. 근데 어머님 말씀이 너 가서 서해안으로 가가지고 섬에가 있어라. 한두 달이면 아마 이 유엔군이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그때 들어오면 되니까 그냥 가 있어라. 그래서 허둥허둥 그걸 걸머쥐고 논길을 논에 가면 물이 들어오게 거기는 얕게 돼 있죠. 그걸 기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뭐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잡히면 죽으니까. 새벽 이 동이 이렇게 탁 튀었는데 그 해변가에 이렇게 서해안 해변가에 도착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인민군인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2사람인데 뭐 수근수근 하는 거 보니까 피난 나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피난 간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라고. 조그만 배에다가 싣고 그리고 온 곳이 보름도입니다. 그 인천 앞바다에 보름도가 있어요. 그 지도를 보면 있어요. 거기 와가지고 이 쌀이 이게 생명하네요. 이게 없어지면 이제 구할 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이거를 4그릇 밥을 만들어가지고 주먹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소금을 뿌려가지고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거예요. 그게 뻗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거 안 돼요. 12월 지나고 1월이 다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쌀이 다 떨어졌어. 굶게 됐어요. 거기서 어떻게 뭐 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돈도 없고. 근데 마침 우리 동네 살고 있던 나보다 4살 더 먹은 청년 하나가 김경일이라고, 그분이 거기에 나와 있다가 나를 찾아왔어요. 저녁에. 야, 나도 쌀이 떨어져가지고 하루를 굶었는데 여기서 굶어 죽는 거이. 차라리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고향에 들어가다가 인민군 총에 맞아 죽으면 뭐 할 수 없고 여기서 굶어 죽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들어가기로 했다. 너 가겠냐? 그래서 아유, 형이 간다면 나도 갈래. 나도 지금 딸에서 하루 굶었거든. 그래서 그날 한 8시쯤 그 보름대에서 조그만 그 고깃배를 타고 그렇게 떠났어요. 나는 지금 90여 년을 살아오면서 기적을 몇 번 체험을 했습니다. 기적이라는 게 뭐냐? 인간의 한계를 벗은 사건이 일어날 때 도저히 내 힘으로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데 몇 번 경험을 했어요. 내가 오늘 2개만 얘기를 하고 이제 내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떠났어요.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선주는 고개 갯바닥까지만 갖다 놓고 그리고는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인민계들이 이렇게 쭉 이 해변가를 경비를 써요. 아니면 거기서 적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뭐 수상이 있으면 총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그걸 들어가야 되거든. 그런데 이 보름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떠나가지고 이렇게 쫙 산을 이렇게 돌아서 바로 이제 그 바다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냥 겨울에 만에 배가, 조그만 배가 이래요. 그러니까 선주가 있다가 아유,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돌아갔다가 내일 갑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그거 기적이에요. 만일 내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들어갔으면 총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은 들어가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겠지만 내 운명이 달라졌을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그냥 잤어요. 아침에 뭐 그냥 투닥투닥하고 너 소란해. 일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소란하냐고 그랬더니 아버지 저기 큰 배가 들어왔다고, 인천 가는 배가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나도 그냥 갔죠. 한 사람이 이렇게 나도 타려고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있다가 야, 저 뱃살 내놔 그러는 거야. 돈 없는데요. 가 있어요. 돈을 받고 이제 타고 가는. 사람이 다 이제 탈 사람이 타고 배가 커요. 배가 이제 거기 있던 바울을 이렇게 하고 이제 막 떠나려고 그러는 거야. 이 떠나면 어떡해요? 난 그래서 서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가서 그랬어. 아저씨, 내가 이 배를 탔다고 해서 이 배가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를 이 배에 타주면 당신은 하나의 젊은이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감동이 됐더니 그래서 인천에 온 겁니다. 인천에서 부도노동하고 김포에 와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 부도노동을 쭉 하다가 인천에 왔어요. 새까만 바지 저고리를 7월까지 그냥 그걸 입었어요. 뭐 돈도 없고 그냥 그래.
그런데 뭐 어떤 일이 공사가 생겼냐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오면은 묵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김포공항 그 자리에다가 텐트를 치는 거예요. 텐트. 그 수백 개를 치는 겁니다. 그 공사를 하는 일꾼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를 뽑아가지고 추로보다 거기다 실어와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니까 이 큰 공사예요. 아주 몇백 개를 지니까 그러면 기둥을 세운 나무들 날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그 최십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주 무섭게 생겨서 노가다 십장이에요. 뭐 일꾼이 그냥 그 수백 명이 이제 있는데 그런데 그 공사를 맡은 공군 대위가 있어요. 이게 공군 이렇게 정장을 이렇게 다 하고 아침에 이렇게 오면 그 텐트가 있는 사무실 텐트가 있는데 미스터 홍 그렇게 부르면 거기서 젊은 사람이 하나 나와. 그래서 이렇게 탁서 안경을 이렇게 썼는데 키도 나만해요. 입상하게 생겼는데 그러면 굿모닝 뭐 저거 얘기하고 그러면 둘이서 웃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나도 부러운 거야. 야, 내가 어디 가면 저렇게 영어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내가 마음 먹기로 이제 한년에서 19살씩 됐습니다. 난 미국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 모든 생물체 또는 식물은 태양을 보고 이렇게 자랍니다. 단 밑에 있는 나팔 꽃도 쭉 자라서 담장 위까지 올라와요. 태양을 보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문명이 발달하는 것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미국을 한다. 그게 제 그때의 결심이었어요. 그러나 뭐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이 영어를 배워볼 방법이 없어요. 제 휴전이 53년 7월 23일인가 됐죠. 그래서 54년에 그 후에 도광이 돼가지고 이제 서울에 들어갈 수 있는 도광 제도가 허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54년에 고등학교 1학년을 들어갔습니다. 딴 거는 뭐 다 따라가겠는데 영어만은 뭐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한 번에 늦게 가는데 영어 선생님이 너 이거 읽어봐. 그래서 막 뭐 되는 대로 읽었더니 학생 지금 독일어로 읽고 있나? 그러더라고요. 이 영어가 엉망이야. 그래서 내가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문법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배운 문법 내가 스스로 1년 동안 공부를 정리를 잘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젊은이 여기 있는데 영문법 그러면 저한테 부르세요. 지금도 그냥 뚜루루 해요. 완전하진 않아. There's no perfection. 완전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외국어대학을 갔어요. 그게 어떻게 가게 됐냐 그러면 제 작은 아버지가 계셨는데 작은 아버지가 지금은 교통부죠. 이역장으로 있었거든. 내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요. 늘 급장을 했고.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는 그리고 야, 너 신문 가져와봐. 지금 이 외정 뜨니까 가지고 너 읽어봐. 그럼 내가 쫙 이렇게 읽으면 그 감탄을 해서 야, 이놈은 이거 키우면 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너 공부해라. 나는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어대학을 가게 된 겁니다.
갔는데 뭐 영어가 안 되니까 발음이 형편없으니까 뭐 망신 당했어요. 예를 들면 그래요. 거기 42명이 정기가 40명인데 2명이 과외를 더 받았어. 영문과가 세요. 3대1로 들어갔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 미스터 스미스라고는 젊은 얼굴에 하얗게 아주 미남으로 생긴 게 딱 앉아가지고 Hey you, where you been? Yesterday. 하고 물어요. 너 어제 어디 갔었냐? 그럼 여기서 물어요. I went to school, I went to library, I went to market, 뭐 쭉쭉쭉. 그래서 난 저쪽 앉았는데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 딴 사람이 얘기하지 않는 좀 더 그 독특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걸 생각해서 동물원을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마음속으로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you 그래서 딱 일어나가서 I've been to the zoo 그랬어요. What? zoo? What? zoo? 뭐 별해도 what이야. 그 J 발음이요. 아주 힘들어요. zoo 해야 돼요. 제주 해도 안 돼요. zoo. 그렇게 망신을 타고 이 영어를 어떻게 해요? 그때는 본토인이 없었어요. 미국 군인이나 있거나 아니면 선교사회에는 영어를 가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본토인이. 그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소창정이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English Bible Class라고 돼 있어요. 영어 7 o'clock p.m. Monday through Friday Church of Christ Mission. 그래. 야, 여기 가야 되겠다. 그걸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미국 여자가 가르치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1년 남아니까 통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 가기 전에 한 5년 동안 설교 통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거는 뭐 잘 들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내가 이걸 이제 패스포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겁니다. 그때만 해도 젊었죠. 여기에 뭐가 되어 있냐 그러면요. 대한민국에서 유학 가는데 50불 바꿔줬어요. 50불. 여기 요한 50불. 그리고 선편으로 갔습니다. 시험을 봐가지고 한미전 시험을 봐가지고 공짜로 태평양을 가면서 갔습니다. 둘째 기적은 뭔가 그러면 배를 타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비행기로 내시빌 테네시까지 갔습니다. 이 피바리 대학이 교육하고는 대단히 유명한 대학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유학 제도가 엉망이어서 미국에서도 그냥 I-20 입학 허가를 받아가지고 가면 거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때는 그랬어요. 갔는데 그 나를 알고 있던 선교사 리처슨이라는 선교사가 자기 친구에게 내시빌 테니시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미스터리가 거기 가니까 싼 방을 하나 구해줬으면 좋겠다. 거길 저녁에 8시에 도착했는데 그분이 와서 기다리다가 나를 데리고 그리고 그 집에 가서 That's your room 없대요. 저게 네 방이 있으니까 거기 가라. 그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 방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안치가 이렇게 있고 그라지라고 차고 있죠. 차고 위에다가 이렇게 딱 방을 하나 세웠는데 그 분의 아들 둘이 대학을 다녔지 거기서 다녔대요. 그래서 빈 방이 되어 있는데
침대가 있고 그래 그 쿠킹 시스템 뭐 이렇게 밥 해 먹을 수 있는 그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그냥 쓰러졌어요. 밤에 침대에.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배를 타고 거의 4주를 갔는데요. 참. 그리고는 같이 오면 모양도 가지지 하고 뭐 필요할 때를 필요하고 해서 그냥 쓰러졌는데 그 다음에 누군가가 탁 하고 문을 두드리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보니까 핫빛이 그냥 꽉 창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침이에요. 보니까 한 영감님이 Hey, come here! Breakfast! 그러더라고. 밥 먹으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분을 쫓아갔는데 이제 안채로 들어가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다 미리 들어가서 나는 거기서 신발을 벗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부엌이 있고 쿠킹 하는 거 부엌이 있고 그 옆에 조그마한 식탁이 있어가지고 그 할아버지 그다음 할머니 그리고 조그마한 그 손자인지 하여튼 여자애가 하나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더니 에이 너 가서 그 신발 신고 들어와. 그래서 신발 신고 앉았어요. 초반이래. 그게 뭐 간단해요. 저 오렌지 주스에다가 빵 하나에다가 계란하고.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비를 묻는 거야. 지연이 너 이름이 뭐냐? 그래서 지홀이. 지홀이 어디서 왔냐? Came from Korea. 한국에서 왔다. 이렇게 보더니 왜 왔냐? 그래서 나 여기 대학원에 공부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어느 대학이냐고 해서 피바리 대학이랬더니 that's a private school. 그 사립학교인데 그 비싼 학교인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돈이 있냐? 그래요. 그래서 yeah, I have. 그래서 내 지갑을 꺼내가서 I got $34. 그래서 34불 있다고. 왜냐면 가면서 이렇게 해서 16불을 쓰고 34불이 남아서 현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더니요. 탁상을 이렇게 탁 That's impossible. 그러는 거야. 불가능하다 이거야. 34불 가지고 어떻게 대학원을 가냐. 탁 치면서 That's impossible.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큰 그 떡방맹이로 대가리를 그냥 딱 때리는 기분이었어요. 절망이었어요. 그리고 조반을 주는데 이게 들어가지 않아. 못 들어가지. 완전히 끼가 죽었어요. 그리고선 내 방에 들어와가지고 울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웃에 나와가지고 미국 올 때 아무 기다린 사람 없는데 하나님 당신 하나 믿고 왔습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그래도 그 가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왔거든. 딱 이렇게 도착하고 보니까 불가능하다 이거야. 불가능하다. 그러니 거기서 어디 갈 겁니까?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하대. 내 운명이 여기서 끝나는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올 방법도 있고 돈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그냥 앉아서 하나님에게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나 당신 하나 믿고 왔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거예요. 여기 보면 뭐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그랬는데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염려가 대단히 돼요. 그래도 매달려서 기도해. 그 다음 날인데
가서 너 교회 가겠냐 그래요. 그래서 휴.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얘기했어요. I need a job. 나 돈을 벌어야 돼서 직업이 필요하다. I need a job. 그랬더니 그래서 지금 웃으면서 하는 얘기. 너희 영어가 신통치 않는데 일하면서 무슨 공부를 해 내가. Your English is so terrible. How can you study? Work and study. 일하면서 어떻게 네가 공부를 하냐 이거야. That's impossible. 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이 있는지 몰라도요. 외국에 나가면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거 가면 되겠지. 내가 입고 나와서 쌀 2말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면 되겠지 하는데 딱 거기 와보니까 임파시블 불가능하다 이거야. 갔는데 교회에서 그분이 그 나이가 있어서 시니어 클래스가 있어요. 그게 약 그때 한 700명 들어가는 큰 교회였습니다. 갔더니 뭐 건물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1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 반이 있는데 그분이 속한 것이 시니어 클래스예요. 나이가 들은 장로님들이 있고 뭐 나이가 그 사이 60, 70 이렇게 된 분들 거기에 이제 데리고 가서 그 나를 소개하니까 그걸 가리키는 미스터 딜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냐고 그럼 너 네 살아온 얘기나 좀 해봐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럼 내가 이북에서 나왔고 내 아버지가 14살 돌아가셨고 그리고 밤중에 쌀두말 가지고 걸머지고 나왔고 내가 이 미국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박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여기 왔고 그리고 영어 배우기 위해서 선교사를 만나서 거기서 영어 배우고 그리고 통역을 하고 이 쭉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감동이 된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리고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네이티브 코리안 그 한국의 사람들이 선교사의 힘으로 이렇게 청년이 꿈을 안고 미국에 왔구나 라는 것이 그분들에게 감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난 다음에 다 인사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또 여성 클래스에서 또 그 초성이 와서 거기서 인사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평이 좋아졌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 할아버지가 나의 학비를 대준 겁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있지만 그분이 정말 나를 아들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석사학위하고 석사일을 끝냈어요. 내가 공부를 하면서 가장 그 감격한 순간이 석사학위 받을 때입니다. 가기 전에 중앙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갔거든요. 갔더니 거기서 공부하는 방법과 한국에 하는 거에 천지차이로 다른 거예요. 첫날 딱 들어갔더니 시라버스 해가지고 다 돌리는데 한 20장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어느 날은 어느 시간에는 여기서 누구 책 여기서 몇 페이지 읽고 그 다음 주에는 요거 이렇게 쫙 하고 그 다음에 저 페이퍼가 있고 그 다음에는 중간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텀 페이퍼를 내야 되고 그게 쫙 20페이지나 되죠. 야, 그걸 읽고서 참 이러니까 선진국이구나 하는 생각. 그래서 석사학위를 석사학위를 했는데 교육학 석사를 했죠. 나하고 같이 공부한 친구가 장관이 몇 사람 됐어요.
정원식이라고 있죠. 정무총리 한 사람. 그 사람 있고, 그 다음에 김영식이라고, 그 사람도 교육부 장관을 했습니다. 정원식이는 총리께 아니라 장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같이 뭐 몇 년 공부를 했죠. 그런데 그걸 끝나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그분의 신세를 질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잡을 디센트죠, 괜찮은 직업을, 젊은 직업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쭉 연구를 해보니까 라이브러리 사이언스예요. 도서학. 그래서 그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스터 파마에 가서 나 도서관을 석사를 하나 더 해야겠다 그랬더니 너 이미 석사학위가 2개 더 있는데 왜 하냐 이거야. 왜 한 개가 왜 더 필요하냐. 2개가 있는 박사학위 하라 그래. 그게 고맙긴 하지만 박사학위 하려면 앞으로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언제까지 그분의 신세를 질 겁니까? 그래서 난 이걸 해야 되겠다 했더니 Why? Don't worry about the money. 너 돈 걱정하지 마. 박사학위 그냥 해. 그래. 왜 그러냐면 서머스쿨 때 여름 여기서 이 여러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 아들, 딸, 그분이 딸이 둘이고 아들이 셋인데, 딸이 둘이고 아들이 둘이에요. 아들, 딸이 대학을 나고 대학원에 서머스쿨을 했는데 중간에 너무 힘들다고 드랍을 했어. 그런데 지호리는 영어도 신통기한데 A를 받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감이 이 녀석은 이거 잘 대주면 이거 뭐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너 박사학위 해라 이거야. 돈 걱정하지 말고 박사학위 해라. 그런데 내가 우겠어요. 나 이거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1년에 마치고 유니버시티 조지아에 그때 돈 8,500불을 받고 간 겁니다. 그게 67년도에 8,500불이면요 굉장한 많은 돈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것까지 자꾸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근데 이게 기적인데 믿는 사람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는요 지금 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1년 뉴 이어스 레졸루션에서 결심이라는 게 있어요. 첫째, 성수주의를 한다. 절대로 어떤 일이라도 주일날에 빠지지 않는다. 둘째, 그 하나님에게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다고 기도해요. 내가 지금 90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건강하지. 우리 집사람이 지금 89세거든. 그런데도 건강하죠.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아들 셋을 낳았어요. 아들이라 내 가족이라 한 번도 내 누구에게 자랑을 안 했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목사님에게는 내가 그 하나 보내줄까 그래요. 첫째는 군인에 가서 미 해군에 가서 20년을 마쳤습니다. 지금 부모님 생긴다고 여기 와 있어요. 그런데 난 그거 말렸거든. 군인 간다고 해서. 뭐 장교도 아니고 그냥 잘 간대. 장교는 가면은 보통 3년에서 5년 안에 그냥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사면을 가겠다 해서. 그거 말렸는데 그냥 해요. 그런데
이거 연금을 얼마 받냐 그러면 이게 돈 얘기나 정말 안 하는데 이거 그냥 할게요. 연금을 얼마 받냐? 한 달에 4,000불씩을 받아요 지금. 제대하면 그날부터 20년 나와요. 그러면 이게 한 달에 500만 원씩 나온다는 얘기야. 지금 1250이 되니까. 그리고 65세기 되면 소셜 세큐리티라고 해서 그게 한 2,000불 나옵니다. 한 달에 6,000불이 나오네요. 죽을 때까지. 와, 그거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야가 제대를 해가지고 우리 집에 올 때, 그 시가 2018년 10월 13일 날 만나고 썼는데, 나한테 따와가지고 통장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130만 불을 적어내놨더라고. 야, 그거 참. 그러니까 그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둘째는 가가지고 참 내가 미국 데려올지 이렇게 조그만 놈이 되면 돼요. 이걸 데리고 왔거든요. 여기 자라가지고 둘째는 유니버시티 오브 오레곤에 가서 학생 총회장하고 그 다음에 끝나서 시의원에 당선되고 시의장하고 그 다음에 가바노 그 수지사의 그 보좌관 파스 메이킹 애시스턴트 그거 하고 그리고 2년인가 3년 전에 시애틀시 있죠. 오레곤주 워싱턴주의 시애틀시 유명하죠. 그 경제개발국장 우리 2년 하고 지금 포틀랜드 시의 Chief of Staff이 됐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시장은 선거로 됩니다. 그 선거로 된 시장 아래 그 앞에 있는 직원들 6,000명 거기에 관객된 뭐다 하면 한 2만 명 관계가 되는데 거기에 총 책임자가 바벨이에요. 그리고 막내는 하버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레나 건축회사의 부사장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 그 본사 가면요, 뭐 굉장히 넓습니다. 그게 650에이커인가 되는데 거기에 128개의 빌딩이 있어요. 그 빌딩의 총 관리자가 되겠다가 그걸 하다가 홍콩에 있는 회사에서 야, 돈 더 줄게 일 와 해서 연봉이 40만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연봉이 5억이에요. 그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그 가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그 콜롬비아 크리스천 대학의 교수를 하면서 걔들이 대학까지를 보내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야 너희들 잘해라. 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되는 겁니까?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고 그리고 아무 스캔들도 없어요. 그거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님에게는 내가 그 자료 내가 보내드릴게. 내가 이런 걸 아들이라 얘기를 안 합니다. 더구나 돈 얘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특별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잠깐만 얘기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오늘 제목을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초역사로 올라가면 소크라테스가 있고 그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2500년 전에 임진을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태양을 타고 이 지구를 몇 바퀴 돌아보라. 그러면
이 지구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인간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직업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다 하더라도 어떠한 민족 누구에게도 공통적으로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는 거다.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행복,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짜증내고 울면서 행복하다 할 수는 없잖아요. 기뻐해야 행복할 수 있죠. 기뻐해야 된다. 네, 그래서 4가지만 내가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 우리들 말 중에 하나 중에 4가지 단어를 찾아서 사자가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 보자. 첫째, 인사입니다. 인사. 인사를 잘해야 돼. 인간관계는 인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지금 아파트에 사는데 9층에 살아요. 그러면 이게 제일 높은 거 15층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딱 눌러서 이렇게 나르면 거기서 몇 사람이 타 있어요. 이렇게 딱 타고 그리고 쭉 내려오는 그 순간 그 몇 초가 일본 말로 가닥구를 시한 거야. 이 마음에. 왜냐하면 인사를 하니까.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어떨 적엔 반응이 아주 나빠요. 그 13층에 살아가지고 쭉 남자가 있는데 무슨 모양새도 좋지 않지만 하여튼 보면 인사도 해도 영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미국에 피바리 대학을 갔어요. 그때는 젊었으니까 새파란 그 곤색을 입고서 야, 내 꿈이거든. 이 피바리 대학이구나. 캠퍼스에 이렇게. 거기 겨울에도 잔디가 파래. 근데 가운데로 이렇게 하얗게 세면으로 되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는데 저기서 여학생 하나가 차를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백인들이요 참 이쁩니다. 그 나이가 거의 20살 이렇게 됐잖아. 참 이뻐요. 다 이렇게 들어오게 딱 봤어. 나는 보는 순간 Hi, good morning 하고 착 그냥 입을 탁 벌리고 인사하는 거야. Good morning 하고 싹 지나가요. 그래서 내가 저 여자를 어디서 봤나 저렇게 자꾸 내 반갑게 인사하시긴 나를 알기 때문이 아닌가. 저 여자를 어디서 봤나. 버스장사 아니야 교회에서 봤나.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그냥 싹 이러고 가는 거예요. 참 어디서 봤나. 그래서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이번에는 흑인 깜댕이가 여학생이 탁 이렇게 와. 이건 깜댕이네 하고 Hi, good morning 하고 또 인사를 탁 하는 거야. 난 저 여자는 또 어디 갈라. 다 그래요. 미국에 가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 Hi, good morning, how are you? 다 인사를 해요. 밝게 합니다. 우리는 인사 문화가 별로 좋지 않아요. 특히나 남녀. 여자가 이렇게 탔는데 남자가 쓰고 안녕하세요 뭐지 말 걸어봐. 이 녀석이. 근데 이걸 바꿔야 돼요.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인사를 반끈하게 누가 해야 되냐? 내가 먼저 해야 돼. 난 그랬어요. 내가 우리 아파트에 노인 회장을 하는데 다 그냥 다 인사 내가. 거기서 다 쓸고 가는 소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그만 하면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기분 좋고 상대도 기분 좋아요. 이 교육학적으로요 인간의 행동은 SR이라고 해서
stimulus and response, 자극과 반응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자극을 주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여기 학생이 하나 있어. 근데 걔가 노래를 잘 불렀어. 그래서 내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노래 참 잘 부른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여학생은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런데 이렇게 머리를 쓸던 걸 자극을 딱 때리면 왜 때려?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짝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면, 자극을 주면 언제나 반응은 좋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반갑게, 한 가지 한 가지 주의라고 할까, 그걸 내가 하나 말씀드립니다. 나는 보다시피 몸이 좀 약했어요. 소창정에서 통역을 할 적에 통역을 하니까 뭐 사람들이 좀 존경해 주죠. 그런데 그게 어떤 할머니 되는 분은 나를 사랑하는 나머지 아침에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이 선생 아팠어요? 아유 전 모양은 안 됐어. 그리고 해를 칙칙 치는 거야. 그게 나한테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That's bad.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떠냐?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머리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이 모양이 아주 나쁘대, 색깔이. 어제 아팠어요. 이러면서.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미국 사람이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Are you sick?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게 전 모양이 좀 아유 고단해 보인다고 안 됐더라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제 말이야 내가 이게 아파서 말이야. 아이 잠도 못 잤어. 그럼 그래 어디든지 좀 그때 비로소 그래 그렇게 하는 거지. 미리 관심이 있다는 칭을 해가지고 그거 하는 건 그거는 좋은 화법이 아니에요. 언제나 기쁘게 명료하게 그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둘째는 찬사를 해야 돼요. 찬사. 칭찬을 해야 돼요. 칭찬. 이 칭찬이요, 이 비타민 같은 겁니다. 내가 미국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이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의 어떤 교육이라든 모든 이론은 적어도 50년 뒤떨어졌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간단하게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목사님이 나한테 무슨 부탁을 했냐 그러면 좀 학술적으로 좀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언제 기회를 주면요 내가 학술적인 얘기를 내가 할게요. 연세대학에서 교육학을 내가 10년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학에 대한 이론은 내가 박사니까 알 거 아니겠어요. 1936년에 에드워드 존 다이크라는 사람이 콜롬비아 대학의 박사 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쓰면서 쥐를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대개 시험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써요. 근데 아니멀 박스라 해서 쥐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상자를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가 미로같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쥐를 25시간을 굶겨요. 그래가지고 이 굶긴 놈을 그 애니멀 박스 그 안에다 잡아 넣습니다. 넣으니까 이 움직이질 않는 거야. 들어가가지고 멍하니 있어요. 그냥 끄집어내고 또 있다가 또 넣어. 또 조금 가다가는 그냥 앉아 있어. 그 다음에는 그 제일 미로가 있고 그 제일 중간에다가 패드를 만들었어요. 판을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쥐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딱 놨어요. 그 냄새가 이제 착. 그리고
그 쥐를 25살 굶긴 5시간 굶긴 쥐를 그대로 넣으니까 팍 하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일로 들어가고 그다음 막히면 또 일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이게 3분 40초인가 걸려가지고야 거기 들어가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3가지理論을 만듭니다. 하나는 그러면 굶주린 쥐가 처음에 그냥 잡아냈을 적엔 그냥 움직이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이를 주니까 쥐가 좋아하는 걸 먹을 걸 주니까 화닥 하고 움직였다. 그때 그 모이 그 밥은 그게 뭐냐? 그걸 영어로는 리워드라고 그래요. 상을 주는 거야. 상을 주니까 비로소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안 주면 그냥 있는 거야. 거기서 3가지를 발견하는데 그러면 둘은 뭐냐 그러면 둘째는 이렇게 가면 막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막히고 그다음에 막히고 뭐 참 막히는 거 한번 있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거기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try error theory라고 해서 시행착오 설이 나오는 거예요. 시행착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기 뭐 길이 많지 않아요. 길이라는 게 인생의 길, 직업도 하나의 길이니까 그 많은데 어떻게 찾아갈 거냐?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고 이 try and error를 하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전하는 겁니다. 셋째는 이 굶주리는 놈을 이렇게 하면 처음에 34초, 그 3분 4초가 걸려 40초가 걸렸던 놈이 자꾸 이렇게 반복하니까 이렇게 하면 탁 가서 3초만 그 가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훈련의 법칙이 생겨요.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효과가 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페달 위에다가 전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쥐가 딱 올라가서 그걸 먹으려고 할지 스위치를 나가서 전기를 통과시켜요. 그러니까 일렉트릭 샥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 떨어져요. 떨어져가지고 저 물에다가 왜 이랬지? 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지고 그때 뭘 하니까 또 샥을 주니까 또 떨어져. 이렇게 몇 번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쥐가 기력이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이 함지 구석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대로 그냥 활동을 안 해요. 그러면 그때 일렉트릭 샥, 그 충격, 전기 충격이라는 게 뭐냐? 그거를 페인, 고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페인, 고통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있을 적에 리워드를 주면 야, 너 그거 잘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사기가 올라갑니다. 그걸 더 잘하려고 하는 의욕이 생겨요. 그 대신에 페인을 주면은 고통을 주고 처벌을 주고 망신을 주면은 그러면은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그 다음에 나온 리론이 존 두이의 프로그레시브 에듀케이션, 진보교육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내가 공부할 때는 어땠냐? 그냥 때리는 거였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23살에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면요. 훈육 수입 선생님. 그 훈육방에서 몽둥이를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빠지가 하나 안 들어서 있는 나와. 그리고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그냥 벌 쓰고. 우리 애들이 이거 하고 국민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데 선생님한테 늘 벌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효과가 안 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기를 북돋아줘야 돼요. 뭐로?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애들이 셋인데 한 번도 그놈들에게 야단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내가
내 며느리한테 보냈던 편지가 있고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거 이제 좀 손녀가 있는데 손녀에게도 내가 편지 쓴 게 있는데 내 며느리가 하버드 박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며느리니까 이제 뭐부터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그래서 여기 또 며느리 자랑을 내가 해서 그 편지를 보냈더니 그걸 보고 이 세상에서 그 많은 여성들이 시아버지한테 이런 편지를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일까 해서 눈물이 난다고 그런 답변을 해봤더라고. 자녀들을 키울 적에요, 가능하면은 사계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요게 그 예를 들면 이래요. 이거 70점을 하던 놈이 어머니가 바깥 세워가지고 97점을 받았어. 그러면 네가 어떻게 97점을 다 받았냐? 조금만 하면 100점 받겠다. 그러면 되는데 야 어떻게 너 100점을 못 써 97점을 맞았어 이 여자가. 어제 공부를 하니까 그거 안 하고 뺑뺑 그러더니 97점 맞았. 이렇게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 반발이 생깁니다. 효과가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애가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력으로 할 수 있을까? 이거를 키워줘야 돼요. 내가 우리 집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가끔씩 매일 거기 공원을 이렇게 도는데 많은 어머니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보면 어딘가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요거 3살, 4살 먹으면 가다가 이렇게 탁 넘어져요. 넘어지면 이미 탁 어머니를 봅니다. 근데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아유 이거 피가 이게 왜 피가 나네요. 왜 저러니? 어머니가 그러니까 애가 확 울어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넘어갔다. 넘어갔네. 봐, 안 우네. 안 운다니까. 그래 보세요. 안 울어요. 그러면 다음부터도 안 울어요. 왜 우냐? 어머니가 큰일 난 것 같이 하니까 그렇게 우는 거예요. 어머니만 하라도 자력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뭐 하면 잘했다. 그러면 되는데 숙제도 그걸 다 어머니가 해주는 거예요. No, that's bad.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이 고등학교 다니는 그 학생의 어머니, 더구나 딸, 뭐 집에서 저 쿠킹도 하고 뭐 요리도 하고 뭐 하고 애가 와가지고 좀 도와줄까? 야야야, 넌 들어가서 공부나 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시켜야 돼요. 다 시켜야 돼요. 그때 해야 뭘 알아서 시집가더라도 뭘 하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했다고 해서 뭐 성적이 확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은 공부도 잘해요. 그 다음에 감사 얘기합시다. 감사, 인사, 찬사, 감사.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 보면 17장에 나오면 문둥병 환자 10명이 있죠. 그걸 예수님이 고쳐주거든. 문둥병.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영화에도 봤죠. 배너라는 영화 보면
그 문둥병은 저주병이 돼가지고 마을에도 못 있고 가족에도 물론 못 있고 이제 산 같은 데 가가지고 따로 있어야 돼. 그래서 문둥병이 예수가 이렇게 오니까 멀리 서서 소리 높여가지고 우리를 국렬히 보시옵소서 하고 고쳐달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너 그럼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래. 레위기 보면 그 문둥병이 있다 없다를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가다 보니까 다 났어. 그래서 한 사람이 왔어요. 바리새인이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물어봐요. 그 감사를 드립니다. 그걸 내가 읽고 나의 생활에 하나의 지침서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그 예는 그 휴먼 사이콜로지를 얘기하는 인간의 심리를 얘기한 거다. 그 저주받은 문둥병을 건져줬는데 90%가 고맙게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잊어버리는 거야. 이유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한 사람만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그렇다.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나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감사를 보여야 되겠다. 그러면 상이 10%이 되는 겁니다. 안 하면 90% 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그걸 실천을 했어요. 처음에 미국 가면요 참 어려움이 많아요. 외롭고 그래서 편지를 써요. 편지 쓰는 보통 그 포스트 카드 쓰면은요 그 1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오성재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 1시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다 써가지고 붙이면 그날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가면 일주일이면 도착하겠지. 그리고 보고 그 다음에 또 답을 보내면 2주가 걸리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2주가 지내도 안 와. 3주가 지내도 안 와. 4주가 지내도 안 와.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지 아세요? 욕이 나가요. 다시는 내 편지 안 한다. 자식 그냥 욕이 나가요. 그래서 답을 꼭 해야 돼. 그 다음에 답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느낀 겁니다. 제일 궁금한 건 내가 쓴 편지를 그 사람이 받았나 안 받았는가 제일 궁금한데 한 2달 동안 있다가 편지가 왔어. 그 다음에 자기가 잘 있냐 그 미국은 어쩌고 썼는데 답을 받았다는 게 한마디도 없어. 이걸 내 답을 받았어 쓰는 거지 아마. 그러면 그래서 첫 번에 내가 보내준 편지 아주 반갑게 받았다. 제일 먼저 써야 돼. 그리고 상대가 뭐를 원하느냐를 써야 돼요. 내가 궁금한 건 지금 한국이 어떠냐, 내 가족이 어떠냐는 얘기인데 그걸 한마디 없이 미국에는 어쩌고 미국은 내가 더 잘 자기가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다른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 누가가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면 반드시 답을 합니다. 그게 나의 생활의 하나의 적은 철학이에요. 하루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찾아왔어요. 도서관이니까 내 귀에다 대고 Hey, Mr. Lee,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Why? 왜? Dean is looking for you. 그러는 거야. 대학원장이 너 찾고 있어. Why? 너 그 브리튼 보드에 가봐. 내 이름이 거기 있어. 가슴이 철렁하는 거야. 이놈 잘못했을 때 쫓겨나나. 그리고 가서 보니까 그 광고판에 브리튼 보드에
지홀이 come to the dean's office. 대학원 원장실에 오라고 써 있어요. 아유, 가슴이 철꺼내가지고. 그래서 갔어요. 노골레 가가지고 딱 가니까. 미국은요, 윗사람일수록 바쁩니다. 굉장히 바빠요. 그냥 컴퓨터도 없으시겠는데 뭐 바쁘고. 내가 가니까 sit down there. 그가 앉아있으래. 앉아있으니까 참 하더니 사람에서 뭘 꺼내가지고 이런 걸 하나 줘요. 봉투를 하나 줘. 이게 티켓이 있는데, 그리고 그 티켓을 도네이션 그걸 준 사람이 주소도 있다. 이제 가져가서 봐라.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테네시, 내시빌 테네시가 너무 유명한 게 뭐죠? 칸츄리 뮤직으로 유명하죠.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티켓이에요. 시즌 티켓. 그게 있어요. 한 장이. 그래서 토요일 날 거길 가봤습니다. 버스를 타고. 그래도 미국 와서 심포니 오케스트라 한번 봐야지.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교회 갔다 와가지고 땡크스 카드를 써서 거기다 간단하게 썼어요. 당신이 준 이 티켓 가지고 내가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미국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잘 봤다고, 대단히 감사하다고. 그리고 내 전화번호를 써서 월요일 붙였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올 때도 없는데 따라랑 가서 받으니까 Is this Mr. Lee? 그래요. 네, 나 Mr. Lee입니다. 너 내일 저녁에 저녁을 같이 볼 수 있냐 이거야. 응? Do you like to have a dinner with us tomorrow night? 그래. Sure. 좋죠. 그랬습니다. 그 어디에 있냐? 그래서 어디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5시에 가겠다. 보니까 5시에 차가 멋있는 차가 왔어요. 아주 카드력이 한 40몇 살 먹은 45살 먹은 아주 미인이 탁 나와. 거기 그 아들이 하나 왔더라고. 한 12살 먹은 아들. 그 태워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와, 내가 반 중에 아주 제일 큰 집이야. 여러분들 중에 러브 스토리라고 하는 영화 봤어요? 러브 스토리. 그러니까 미국의 부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메인 게이트 있어요. 게이트에서 본체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기느냐에 따라서 부자의 그 직성이 됩니다. 그 러브 스토리 봐도 게이트에서 거기 한참 가죠. 이것도 그래. 게이트 들어가서 한참 가는데 궁궐 같은 집이 하나 생겼어. 뭐 그 다 뭐 있는데 그 요약해서 그 저녁을 먹는다고 테이블에 이렇게 왔는데 저녁은 뭐 영 신통치 않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뭐 특별히 차리고 그런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그래서 앉아서 하는 얘기가 그 이름이 닥터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보스턴에서 살다가 이 내시빌에 온 지가 18년이 됐다 이거야. 이 서지컬 닥터예요. 외과 의사예요. 여기에 와서 18년을 사는데, 그러면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유지들이 시즌 티켓이라고 해서 1년에 16개의 그걸 무조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부하기 위해서 그걸 비싸게 사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근데 15년 전부터 그걸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때 그 남는 그 티켓은 피바리 대학에다가 그 부인이 피바리 대학을 나왔어. 그걸 도네이션을 하면서 이건 꼭 외국 학생들에게 주라 하고 맡겼대요.
근데 15년 만에 처음으로 땡스 카드를 받았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긴 놈인가?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뭐 한국사 왔고 몸부려서 참 대화를 잘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만나고 조지를 갔는데 많이 도와줬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한국에 나왔어요. 74년도에 나오고 75년도 4월에 베트남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한 날 밤중인데 한 3시쯤 됐는데 요란하게 전화가 울려 따라락 울려서 사단말로 깜짝 놀라서 받으니까 Hi, this is Dr. Johnson. This is Dr. Lee. 그래요. Yes. 그랬더니 너 지금 TV를 봐라. 지금 착 TV 볼 때 어떻게 됐냐 그러면 그 미국 군함에게 가족들이 그걸 타러라고 못 타가지고 애를 그냥 던지고 막 그래. 너 그걸 봐라. 그래도 하는 얘기가 너 그 몽땅 다 버리고 비행기 타고 당장 여기 오라. 그리고 내가 다 먹고 사는 거 다 해줄 테니까 그냥 당장 오라. Don't worry about how to live. I'm responsible. I support you. 당장 가족들이 비행기 타고 와라. 그래서 여기는 한국이라고 베트남이 아니고 그래서 we are doing okay. 괜찮다고 그래서 끊었어요. 그리고 듣고 생각해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전장을 보면서 야 거기 있는 거 다 버리고 하여튼 가족 데리고 와라. 거기 사는 건 내가 다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그 인연이 뭘 생겼어요? 땡겨서 카드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75년도서부터 여름방학 때는 털 가가지고 미국 교회 다니면서 설교했어요. 모금하느라고. 가면 그 오떡구리 교회에서 장로가 스케줄을 다 많아요. 일요일 날 아침은 여기서 설교하고 저녁은 여기서 설교하고 수요일 날은 여기고 쭉 있어요. 그런데 거기 40일 가기만 하면 그분이 꼭 100불씩 줬어요. 나한테. 그리고 내가 여기 와서 공부해가지고 내 모국인 거기 와서 그리고 대학의 총장이 됐어요. 이거 한다는 게 너무도 자랑스럽다. I'm proud of you. 가능하면은 고맙다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봉사입니다. 봉사. 봉사는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돈을 적게 받지만 봉사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돈을 전혀 받지 않고 봉사하는 게 있고, 셋째는 돈을 내면서 봉사하는 게 있어요. 돈을 내면서 봉사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교회예요. 헌금하면서 봉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면요, 여성은 그 전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집에서 밖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기의 능력, 내가 어떤 소질이 있느냐 이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교회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비로소 집사가 되고 그래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그리고 여러 분야로. 그래서 여성이 발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도 여성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명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 봉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쁨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했나? 1시간 정도 됐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술적인 면은요, 다음 만일에 기회를 주시면 내가 학술적인 면, 그 전에 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냐 그러면
내 제자가 대부분 목사인데 그중에 23명인가 모여서 저 호텔에서 회의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나보고 강의 좀 해달라 해서 내가 한 30분 정도 했을 거예요. 그 플라톤의 사상, 아리스토텔의 사상 쭉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잔자크 루소의 그 감정론 했더니 그거 좋았는지 하여튼 학술적으로 좀 그런 면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은 기회가 없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